네, 부동산 오네요. 저희 오늘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DNL 종합건설 민철기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민철기입니다. 어제부터 이렇게 비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날씨가 굉장히 좋다가 어제하고 오늘 오전까지 비가 좀 오면서 좀 우울했던 기분들 좀 많이 씻겨 내려가셨으면 좋겠고요. 드디어 지난주에 이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큰 광역시의 이제 시장들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지금 뭐 일주일밖에는 되지 않았는데 벌써 정부하고의 공시지가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용적률, 뭐 35층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마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실생활에 대한 마찰은 정부 방역 체계에 대해서 뭐 서울은 따로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대립각을 좀 세우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지금 상당히 혼란한 시기입니다. 물론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책들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 중간에 어떤 틈이 있다면 그 틈을 좀 활용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시각을 좀 넓히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세훈 시장님께서 지난주에 발표가 당선이 되면서 그 전에 공약들을 상당히 많이 발표를 했는데 여러 가지 공약 중에 서울의 25개 구를 중심으로 해서 각 구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지만 부동산과 관련돼서 과연 어떤 공약들을 내세웠는가, 그래서 과연 그 공약들이 그 구에서 적용이 된다면 어떻고, 그리고 만약에 적용이 안 되더라도 어떤 뭐 반대가 있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마 2주에 걸쳐서 계속 방송을 할 건데 잘 유심히 살펴보시면 해당 구에 어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집중되는 부심이 있을 겁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총 25개 구가 있습니다. 25개 구가 있고 한강을 기점으로 해서 위쪽 뭐 강북이라고 하고 강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뭐 동북권, 동남권 해서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보통은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당히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남 3구 그리고 그 앞에 동작구, 뭐 앞에 용산이라든지 광진, 성동까지 해서 상당히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구마다 각각의 플랜이 있고 구마다 짜는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시장께서 이쪽 구마다 전부 다 맞는 그런 플랜을 다 제시를 했고 과연 어디까지 들어맞는지 어떤 공약과 그리고 현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강남구입니다. 강남구는 강 바로 밑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장 부자인 동네가 강남구입니다. 강남구는 뭐 많은 이슈가 있지만 특히 4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답니다. 오세훈 시장의 가장 큰 핵심은 크게 2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너무 공공이라든지 어떤 정부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 약간은 맡기겠다는 취지. 박영선 후보와의 약간 차별점이었는데 박영선 후보는 공공을 해서 예전에 어떤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위주로 해서 가서 뭐 공공을 30만 원을 만들겠다면 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나 민간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서 인센티브라든지 용적률 완화 같은 걸 활성화시켜서 좀 더 많은 공급을 해서 집값을 잡겠다라는 어떤 극명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일 핵심은 강남에 이제 30년 이상 된 압구정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남의 재건축이 도래된 데들의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그 핵심은 바로 용적률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뭐 특히 35층 규제에 대한 부분도 지금 개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고 원래 1차만 통과해도 사실은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1차, 2차로 나눠져서 진행을 했다가 1차는 서울시의 권한으로 할 수 있지만 2차는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전진단을 뭐 서울시장의 권한으로서 해제를 하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는 어떤 얘기가 돼서 안전진단이 좀 더 완화가 된다면, 기준이 좀 완화가 된다면 재건축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강남구는 핵심이 아파트 단지가 많고 노후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강남구에 재건축을 완화하겠다는 이슈를 들어왔고 과연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호가가 상승하고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강남 쪽의 제 핵심, 즉 삼성동 근처가 될 수 있는데 삼성동 근처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고 올 6월까지가 이제 1년이 끝납니다. 그래서 과연 연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재지정을 할 것이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 부분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가 묶여서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영동대로 지하화, 즉 삼성과 한전 사이에 있는 영동대로를 지하화시켜서 그거를
공원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를 복합 개발로 만들겠다는 거였고, 또 국제 도시를 계속해서 하겠다는데 서울시장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현대가 GBC를 매입을 해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 거의 11조 가까이의 자금으로 그 땅을 매입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조기 착공을 해서 그쪽 지혜를 발달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공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일 핵심이 사실 강남뿐만 아니라 서초구도 마찬가지고 송파구도 마찬가지지만 종부세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부세는 9억 넘는 것 또는 6억 넘는 거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종부세라든지 또 뭐 직접 양도세를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양도소득세라든지 종부세 같은 세금을 좀 개편을 하겠다. 그래서 현재 당선이 되고 나셔서 종부세와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손질을 보고 공시지가도 현실화 좀 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에 맞게끔 손보겠다고 얘기를 해서 조금 약간은 갈등이 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세제는 재산세 위주로, 일단 지방세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재산세 위주로 개편, 또는 더 나아가서 종부세나 양도세 부분도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위례 가천선, 그리고 위례 가천선은 밑으로 위례와 가천을 지나가는데 강남의 수서라든지 일부분을 지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만 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기에 착공을 하겠다. 또 위례 신사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지하철을 경전철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경전철들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많이 내세웠고, 과연 이것들이 지켜지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강동구입니다. 강동구는 강남구에서 동쪽으로 제일 있어서 경기도의 하남과 인접해 있는 곳이 강동구라고 보시면 좋고요. 강동구의 핵심은 바로 9호선입니다. 9호선은 현재 보훈병원까지는 3차가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호선이 위로 있다면 9호선은 밑으로 가서 이쪽 지역을 강동구가 있으면 송파구와 강동구의 밑에 부분을 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위쪽으로 센터공원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4차입니다. 4차가 완공이 되고 나면 4차에서 하남까지 또 9호선까지 올라가는 위에 왕수까지 올라가는 9호선이 계속해서 개통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는 먼저 4차가 지금 현재는 다들 통과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쪽에는 4차 보훈병원부터 센터공원까지의 어떤 9호선을 연장을 조기에 착공하겠다라고 공약을 발표를 했고요. 또 하나는 천호동에도 재건축과 재개발이 상당히 많습니다. 천호의 어떤 핵심 지구들,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천호 뉴타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들도 많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도 속도 있게 추진을 하겠다. 물론 강남구하고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빠르게 추진을 하겠다. 강동구에는 둔천주공 아파트 같은 어떤 12,000세대 같은 핵심 단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별 마찰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핵심을 도와주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암사역에 생태공원 인근에 테마파크를 또 만들겠다. 예전에 만들었던 공약이긴 한데 지금 흐지부지 됐던 공약을 다시 한번 암사역 인근을 테마파크로 조성을 해서 핵심 어떤 문화지역으로 바꾸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다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강북구입니다. 강북구는 노도강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 하나고 저 강 위쪽에 있는 부분인데 똑같습니다. 강북구도 경전철, 우이경전철이 지나가는데 사실 우이경전철은 환승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경전철로서 좀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가격 상승을 좀 이끌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이에서 솔밭공원역이라는 곳에서 방학역, 1호선 방학역 쪽으로의 어떤 라인을 하나 빼서 연장하는 바선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을 해서 공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 부분은 시장님 재임 시절에는 꼭 이루어질 내용이고, 없었던 곳에 지하철, 경전철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지역 일대에서는 상당히 큰 강북구에서는 좋다라고 보시면 좋고, 미아 사거리역 근처가 지금은 하시는 대로 미아 뉴타운이라든지 기름 뉴타운 같은 뉴타운이 자리 잡아서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깨끗하게 변모가 되어 있는데, 미아 사거리역 중심으로는 아직까지는 개발이 좀 덜 돼 있습니다. 역 주변으로는 좀 지저분한 것도 있고 예전에 집창촌도 있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완전히 지저분한 것이 있는데,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번화한 상업관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런 이슈를 냈고요. 그리고 사실 경전철 위주의 역세권이 아직 흐지부지 됐지만 역세권 위주로 개발도 많이 하겠다. 그리고 북한산,
이 강북에는 북한산이라는 명문의 산이 있기 때문에 이 북한산 위주로 해서도 개발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강서구입니다. 강서구는 강서쪽에 있는 그 강서구를 보시면 됐고, 사실 강서구에서 핵심은 한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이 제일 큰 중공업 지역이 있는 염창동 지역을 중공업 쪽 위주로 해서 층고라든지 이런 걸 해서 상당히 고밀 개발을 하겠다라는 부분과, 또 하나는 사실 김포공항 때문에 강서구의 어떤 배후 세력들, 공항동이라든지 어떤 방화동이라든지 하는 그런 베드타운이 생겼지만, 또 하나의 김포공항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층고 제한이 있고 뭐 소음도 심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층고 제한을 좀 완화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뭐 층고 제한에 대한 부분이 풀린다면 뭐 고가의 고층의 빌딩들이 들어서고 아파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큰 호재지만 아직까지는 풀리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좀 완화하겠다라고 했고, 이쪽을 통과하는 어떤 서부 광역철도들 많이 있습니다. 원종역, 부천 원종에서 홍대까지 가는 원종 홍대선, 또 목동을 지나는 뭐 신월동에서 당산까지 가는 목동선이라든지 서부선, 뭐 이 김포공항 일대를 통과하는 서부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의 중이고 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좀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엔 관악구입니다. 관악구도 비슷합니다. 서부선에 대한 열차, 그 신림을 통과하고 관악을 관통하는 그 서부선 열차를 좀 하겠다. 이 사실 서울은 이렇게 동서로 연결된 지하철은 많은데 남북으로 연결된 지하철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서부선 같은 경우는 세절에서부터 서울대까지 남북으로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경전철을 상당히 빨리, 지금 사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거의 계획이 끝났는데 아직도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원래 지금 올해 8월 정도에 계획이 되어 있지만 뭐 서둘러서 좀 더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양대산이 있습니다. 신림선과 난곡선, 난곡 방향과 신림 방향으로 가는 그 선도 지금 계속 얘기만 되어 있고, 공사를 뭐 신림선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난곡선이라든지 신림선도 조기에 착공하고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부분이고, 뭐 낙성대 그리고 역 주변으로 종상향에서 개발을 하겠다는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광진구입니다. 광진구는 사실 광진구의 제일 안 좋은 것은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긴 하는데, 지호선이 건대 입구라든지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외관상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나온 얘기지만 이 부분을 지하화하겠다. 그래서 성수라든지 어떤 한양대 인근이라든지 성동구도 좀 연결된 얘기인데 이거를 지하화해서 위에 부분을 좀 조성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와서 이 부분이 과연 추진될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래된 오리니대공원도 전면 재공들을 하겠고, 그리고 중곡역 인근에는 어떤 병원 부지라든지 한전 부지가 있습니다. 이곳을 개발해서 대규모 의료단체, 의료 어떤 센터로 만들겠다라는 부분도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구로구와 금천구가 있습니다. 구로구와 금천구는 사실은 서울 25개 중에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는, 오히려 옆에 있는 광명보다 더 낙후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정말 많이 개발을 하겠다고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곳에는 구로, 예전부터 있었던 구로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이 구로 차량기지가 지금 광명 쪽으로 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이 된다면 이쪽에 복합 개발을 통해서 계획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이 계획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서두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입니다. 2호선이 지상으로 있는 것처럼 1호선도 오래됐기 때문에 지상으로 많이 다니는 게 있는데 전부 지하화를 시키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금천구에는 공군기지라든지 미군 부대들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공군부지 그리고 군부대가 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다 이전을 하고 이곳에 새로운 아파트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 끌지 않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오늘은 노원구까지만 보겠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상계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서울 25개 중에 그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가장 많이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상계 뉴타운도 그렇고 예전에 30년에 지어졌던 어떤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전진단을 통과한 경우도 있고 안 통과한 경우도 있어서 좀 어느 곳은 바뀌었고 안 바뀌었고 이런 것들이 혼재해 있는 곳이다. 근데 재건축 규제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건축 규제를 해서 공급을 상당히 많이 하겠다. 안전진단 같은 거를 좀 완화시켜주겠다라고 해서 공약을 내세웠고요. 그리고 사실 이 정부에서 했던 그 정부 중에 태능 그리고 육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사실 들어오면서 굉장히 쾌적하고 많은 세대들 들어오긴 하지만 그쪽 일대 교통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상계뉴타운이나 이 노원구가 상당히 안 좋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동 차량기지. 창동 차량기지도 창동역이 있는데 창동역이 지금 다 옮겨지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근데 아직 보상이 안 끝나고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못 옮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으로 빨리 움직여서 이 지역 일대를 창동 역세권 개발과 함께 공동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발표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다른 구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구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